안녕하세요. 2019년 8월 3일 시행된 제85회 전산세무 1급 실무시험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85회 전산세무 1급 샘플용 소원 번호는 1111-1111 각자 성명 입력하시고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유형은 A형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감독관 확인번호 3860 로그인. 실무시험 노은산업 관련된 문제 1번 전표 입력이죠. 2월 17일 노은산업은 판매 대리점 스마트산업의 초과 실적 달성분에 대하여 약정에 따른 판매 장려금 제품 물품으로 지급했죠. 간주 공급이에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부분은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하고 분계는 일반 전표에 판매 장려금으로 처리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입력하는 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매입 매출 전표에 입력하는 부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주 공급이죠. 세금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과세 거래이니까는 매출 유형은 14건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공급 가액, 간주 공급 중에 사업상 증여 과세 표준은 시가죠. 따라서 공급 가액은 200이 되는 거고 부가세는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계는 따로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분계는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입력을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이 감소한 거죠. 대변에 제품 적용팔 타 계정 대체 것이고 분계 입력할 때 대변에 제품은 장부 가액을 제거하는 거예요. 취득 원가만큼 장부에 남아 있었던 거고 이 원가가 사라지는 거니까 대변에 제품은 원가가 되겠죠. 반면 부가세는 20입니다. 따라서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여기가 20만 원이 되고 우리 회사가 판매 대리점에 판매 장려금 지급한 거죠. 쓴 돈 비용 발생 차변의 판매 장려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차변에 판매 장려하면서 쓴 돈은 12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2월 17일자에 메인 매출 전표와 일반 전표 메뉴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표 입력에서 메인 매출 전표 입력 클릭하신 다음 2월 17일 14건별 품목은 입력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급 대가 220을 입력하면 공급 가액 200만 원과 부가세 20만 원이 자동 안분 계산이 되어집니다. 거래처는 스마트 산업 분계는 없죠. 분계 없으면 0번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클릭하신 다음에 해당 일자 2월 17일 대변의 제품 적용팔 타 계정으로 대체하시는 거예요. 제품이 판매 이외 다른 목적으로 사라진 경우 적용8번 타 계정으로 대체 것이고 금액은 100만 원.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은 시가 200만 원의 10% 20만 원이 되는 거죠. 차변의 판매 장려금 다시 한번 판매장까지 쳐볼게요. 판관비 855번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 2월 26일 전기의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입니다. 처분 확정이 회계 처리하시오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처분 확정일은 2019년 2월 26일 처분이 이거죠. 처분 4,800인데 근데 임의 적립금 등 200이 있어요. 200도 주총일날 처분 확정일날 같이 분계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관련된 분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의 적립금 등의 200, 연금 및 인력개발 준비금
그러니까 이미 적립금이 사라지면서 처분 가능한 미처분 2월 이익잉여금이 증가하는 거죠. 대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입력하는 게 아니고 2월 이익잉여금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50만 원. 차변에 연구, 인력, 개발, 준비금 금액이 50만 원이고 이익잉여금 처분한 게 4,800이에요. 자본 감소가 여기가 되는 거죠. 연구, 인력, 개발, 준비금 이미 적립금 자본이 감소하는 게 50이고 2월 이익잉여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자본이 증가한 게 50이죠. 이렇게 하고 이익잉여금 처분했으니까는 자본이 감소해요. 2월 이익잉여금 감소하는 게 4,800만 원이 됩니다. 처분 내역 보시면 이익준비금 쌓은 게 300이죠. 자본 증가, 이익준비금 여기가 300만 원이고 또 현금 배당 결의했어요. 현금 배당 결의했으면 미지급 배당금 부채가 증가합니다. 부채 증가가 3천만 원. 주식 배당 결의했으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자본이 증가하죠. 자본 조정이 증가합니다. 대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금액이 1,500원, 1,500만 원 이렇게 따로따로 입력하시거나 아니면 대변에 2월 이익잉여금 이거 없애고 같은 계정 과목이니까 여기에서 4,750 이렇게 합쳐서 입력해도 정답이 되겠습니다. 2019년 2월 26일 처분 확정일 회계 처리를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 2월 26일자 차변에 2월 이익잉여금 금액이 4,750만 원, 차변에 연구, 인력, 개발 준비금 299번과 364번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F2 도움 창을 이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인력 개발비 엔터 치시면 299번은 비유동 부채죠. 다시 한번 엔터. 364번은 이익잉여금이에요. 이익잉여금에 있는 임의적립금 이걸 입력하는 거예요. 따라서 364번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변에 364번 임의적립금 입력하시고 금액이 50만 원,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3천만 원, 대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1,500만 원, 대변에 이익준비금 300만 원. 그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기기장치를 처분하고 다음과 같이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하였다. 처분 대금은 다음 달 말에 받기로 하였으며 처분하기 전까지 감가상각비와 감가상각 누계액은 적정하게 회계 처리가 되었습니다. 처분 시점 기기장치의 내용은 아래와 같고 메인 매출표 입력 시 처분에 대한 분계도 함께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과세 거래이고 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매출 유형은 10일 과세가 되겠죠. 10일 과세 공급가액 2천만 원, 부가세 200만 원 거래처는 주 인천이 되는 거고 하단 분계를 볼게요. 기장치를 매각하였으니까 기장치 취득 원가와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거하시면 돼요. 취득가액은 3천만 원, 자산 감소 대변에 3천만 원, 또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여기가 500이죠. 500. 이 감가상각 누계액은
처분 전까지 감가상각누계 적정하게 회계 처리된 후에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00이고 또 국고보조금이 있네요. 국고보조금도 제거하시면 돼. 국고보조금 금액이 600만 원. 기장치 장부 금액은 취득원가 3,000에서 국고보조금 600 빼고 감가상각누계 500을 빼면 장부 금액은 1,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900만 원짜리 팔고 받은 게 2,000이죠. 일단 부가세는 부가세 예수금 여기가 200만 원이 되는 거고 전체 2,200 문제에서 외상이에요. 외상. 그러니까 처분대금은 다음 달 말에 받기로 했으니까는 받지 않은 돈 미수금이 되는 겁니다. 미수금 팔아서 번 돈이 2,000이고 부가세 200 더하면 2,200이 되는 거죠. 2,200 중에 200은 부가세 세금이고 번 돈은 2,000이에요. 1,900만 원짜리 팔고 2,000 받았으니까 기장치 처분해서 생긴 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얼마가 될까요? 그렇죠.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여기가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일자가 4월 22일 10일 과세 품목은 생략 공급가액 2천만 원 부가세 200만 원 공급 처명은 인천 전자 입력 분계는 3번 혼합 대변에 기계장치 3,000 차변에 감가상각누계 206번에 다음 코드번호 207번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500이고 또 차변에 국고보조금 기계장치 차감 계정 국고보조금 여기가 600이 되는 거죠. 차변에 미수금 120번 2,200만 원 대변에 유형자산 처분이익 100만 원 문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5월 26일 발생한 주 대만의 외상 매출금 726만 원에 대한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죠. 대손 사유 확정 2019년 1기 확정 부가치세 신고 시 부가치세법에 의한 대손세 공제 신청도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에요. 대손세 공제액을 포함하여 대손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대손 충당금 잔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외상 매출금 떼었죠. 대변에 외상 매출금 누구한테 받을 돈을 떼었다. 주 대만 금액은 726만 원이 되는 거고 또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에서 전체 110분의 10, 10이 이게 부가세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110분의 10을 곱하면 대손세 공제 받는 거죠.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세 예수금 금액은 계산기 66만 원이 됩니다. 나머지 726만 원에서 66만 원 뺀 660만 원은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대손 충당금에서 우선 상계하겠지만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기 때문에 전액 대손 상각비, 판관비 비용 처리하시면 되는 거죠. 대손세 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차감되어지는 겁니다. 공급받는 자한테 부가치세 거래 징수했으면 매출세액이고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이에요. 근데 이 부가세까지 나중에 떼었으면 내가 미리 낸 부가세 다시 돌려받는 거죠. 대손세 공제 받는 시점에 미리 낸 부가세 예수금에서 차감되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부채 감소가 되는 거죠. 다시 우리 회사가 부가세를 거래 징수했으면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이 되는 거고 이거 떼었어요. 떼었으면 내가 미리 낸 부가세 예수금 다시 돌려받는 거니까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의 반대가 되므로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그러면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마이너스 66만 원 해도 되지 않을까요? 실무상 그렇게 해도 재무제표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출제위원회 확정 답안을 확인해 보니까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마이너스 입력 처리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따라서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마이너스 처리한 건 오답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66만 원으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5월 26일자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하겠습니다. 대변의 외상 매출금 주 대만 726만 원, 차변의 부가세 예수금 66만 원, 차변의 대손 상각비 판가비죠. 660만 원. 문제 2번. 다음에 주어진 요구 사항에 따라서 부가치세 신고서 및 부속 서류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에 양가로 1번 2019년 1기 예정 신고 기간에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통 상사가 나와 있고요. 수출 신고 번호가 나와 있네요. 수출 신고 필증을 보시면 총 신고 가격이 있고 결제 금액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총 신고 가격은 신고하는 금액이죠. 여기에는 수출 물품 금액에다가 플러스 선적 비용이 가산된 금액이에요. 이것만큼 신고 가격이 되는 거고, 결제 금액은 수입업자한테 받는 총 금액을 의미합니다. 결제되는 금액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 회사가 수출했기 때문에 수입업자한테 받는 금액이 결제 금액이고, 이 결제 금액은 총 신고 가격, 그러니까 실무사항 총 신고 가격에다가 운임, 보험료 등이 포함된 금액이에요. 따라서 입력할 때 수출 실적 명세서에 입력할 때에는 실제 받는 금액을 입력하는 거니까 결제 금액 이거를 입력하는 거죠. 10만 달러예요. 10만 달러. 또 선화증권을 bill of lading이라고 하네요. 여기에서 laden on board vesse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본선에 실제 적재된 날, 본선에 배에 실제 적재 쌓인 날을 의미하는 거니까 이게 선적일자예요. 문제가 점점 실무와 가까워지고 있네요. 이것까지 해석을 하셔야 돼요. 선적일자는 2019년 1월 20일이 되겠습니다. 나머진 무시하시고, 두 번째 대미 상사, 여기도 수출 신고 번호 결제 금액을 입력하는데 여기는 한국 원이죠. 4,500만 원을 입력하시면 돼요. 달러 입력할 필요가 없고, 또 대미 상사 여기 수출 선화증권상에 선적일자는 2019년 1월 20일, 또 외화는 3월 15일, 그러니까 선적일 이후 환전이 되었죠. 여기 선적일 1월 20일, 여기도 1월 20일인데 선적일 이후 환전 되었으면 선적일 환율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1달러당 980원 이거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수출 실적 명세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속 명세서 첫 번째 수출 실적 명세서 클릭하시고, 조회 기간은 1기 예정이니까 1월부터 3월까지 먼저 영통 상사의 수출 신고 번호부터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17750611X예요. 선적일자는 2019년 1월 20일이고 통화 코드는 미국 달러죠. F2 누르신 다음에 미국 달러. 환율은 선적일자 환율 1달러당 980원. 외화 금액은 총 결제 금액, 총 신고 가격 입력하는 게 아니고 결제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10만 달러가 되니까 원하는 9,800만 원. 거래처는 F2 눌러서 영통 상사 걸어주는 게 원칙이죠. 확정 답안엔 이게 누락되었지만 걸어주는 게 맞아요. 두 번째 대미 상사 수출 신고 필증의 신고 번호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214 27 05 06 12 X. 선적일자는 2019년 1월 20일. 통화는 한국 원이죠. 환율, 여기는 문제에서 환율과 외화 금액이 제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무시하시고 원화 금액 4,500만 원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는 대미상사.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상단의 저장 버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문제 2번. 다음의 자료 토대로 2019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단 신고서 작성과 관련한 전표 입력 사항과 구비 서류 작성은 생략하는 거죠. 가산세 계산 시 적용할 미납일수는 92일이고 부당 부정 과소신고 아니니까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율은 10% 적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있다. 그러면 10% 적용하는 거죠. 매출 사항부터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서 클릭하신 다음에 2기 확정 조회 기간은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먼저 매출사항 10월부터 12월달 2기 확정 과세 기간의 거래죠. 거래 내용 10월 1일 상품 매출 2억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전송하였습니다. 몇 번 난에? 그렇죠. 여기 1번 만에 1번 난에 공급가액과 세액을 입력하시면 돼요. 공급가액은 2억이고 세액은 공급가액의 10% 2천만 원. 두 번째 11월 30일 상품 수출 3천만 원 직수출이면 몇 번? 그렇죠. 영세 기타니까 6번 안에 공급가액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3천만 원. 12월 8일 상품 매출 1억 2천 신용카드 매출 전표가 발행되었어요. 과세 매출이고 신용카드 발급했으면 몇 번 난? 그렇죠. 과세인데 신용카드 발행했으니까 3번. 공급가액이 1억 2천이면 부가세는 금액의 10% 1,200만 원이 반영이 되어집니다. 매입사항을 볼까요? 거래일자 11월 10일자 상품을 구입했네요. 1억 전자 세금 계산서 수령하였습니다. 몇 번 난? 그렇죠. 세금 계산서 수치하고 상품 매입한 거니까 일반 매입. 여기에다가 공급가액을 1억 입력하시면 됩니다. 세액은 금액의 10% 1,000만 원이 되겠죠. 12월 30일 공장 건물을 구입했어요. 고정자산을 구입했는데 구입과 동시에 철거했으면 해당 금액은 토지 원가의 가산이 됩니다. 토지 원가와 관련된 자본적 지출은 매입세액이 공제, 불공제? 그렇죠. 매입세액이 불공제예요. 세금 계산서 수취했지만 불공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입력한다? 일단 고정자산 매입 11번 난 여기에다가 금액 3억에 세액 3천 입력하시고 토지 취득 관련된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니까 매입세 공제, 불공제, 매입세에 공제가 되지 않아요. 따라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 난 여기 50번 난에 금액과 세액을 한 번 더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가 어려웠어요. 예정신고 누락분을 보겠습니다. 먼저 매출 예정신고 누락분 상품 수출 3천만 원 직수출 누락했대요. 상품 직수출 누락분 영세율 과세표준 누락했으니까는 해당 금액은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이 됩니다. 또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서에 반영하는 건 신고 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하니까 50% 감면되는 거죠. 따라서 가산세는 3천만 원 곱하기
0.5% 곱하기 50% 감면하시면 돼요. 매출 예정신고 누락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정신고 누락분 영세 기타죠. 직수출이기 때문에 영세 기타 36번 난에 금액은 3천만 원이 되고 한 김에 가산세까지 같이 볼게요. 영세율, 과세표준, 신고 불성실 가산세 금액은 3천만 원 곱하기 0.5% 하면은 15만 원이 나오는데 이 금액에 50% 감면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다? 그렇죠. 7만 5천 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8월 30일자 판매를 목적으로 회사에 지정 사업장으로 반출한 거죠. 만약에 우리 회사가 주 사업장, 총괄 납부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면 간주 공급 중에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로 보지 않아요. 근데 우리 회사가 주 사업장 총괄 납부 또는 사업자 단위 과세자가 아니기 때문에 판매 목적의 타 사업장에 반출한 건 간주 공급이죠. 이 간주 공급은 직매장 반출은 세금 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어요. 발행 의무가 있는데 발행하지 않았으면 미발급 가산세 적용받는 겁니다. 또한 판매 목적 타 사업장 반출 시 과세 표준은 뭐죠? 그렇죠. 원가죠. 원가. 여기는 시가가 아니고요. 원가를 적용하시면 돼요. 원가. 또 가산세는 미발급 가산세는 320만 원 곱하기 2%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액은 6만 4천 원이 나오겠죠. 세금 계산서 발행해야 되는데 발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예정신고 누락분 어디에 입력을 해야 할까요? 매출 예정신고 누락분 과세인데 세금 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았으니까 34번 난 여기에다가 320만 원 입력하고 또 세금 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여기에다가 320만 원 곱하기 2% 가산세가 자동 계산이 되어집니다. 9월 10일 매입 상품 구입 400만 원 전자 세금 계산서 수취하였습니다. 8월 28일자부터 먼저 할게요. 대표이사 명의 신용카드 결제했죠. 신용카드 결제했고 매입세 공제 요건 충족한 게 100만 원이 있네요. 예정신고 누락분인데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했고 직원 회식 때는 일반 매입이죠. 여기에다가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 입력한 건 이렇게 체크를 하세요. 실제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체크하면서 문제를 푸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9월 10일자 상품 구입한 게 400만 원 전자 세금계산서 수취했죠. 400 입력을 할게요. 예정신고 매입 누락분인데 세금계산서 누락분에 해당하니까 38번 난 여기에다가 금액은 400이고 세액은 금액의 10% 4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입력이 끝났죠. 가산세 볼게요. 가산세는 항상 나오는 게 세, 신, 납, 영이에요. 여기에서 세, 영은 입력했기 때문에 신납, 신고 불성 자산세와 납부 불성 자산세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정신고 누락분에서 여기 매출세액 합계에서 매입세액 합계를 빼니까 여기는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크죠. 큰 경우에는 신고 불성 자산세와 납부 불성 자산세는 없는 거예요. 따라서 가산세는 이 두 가지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상단에 F7 저장 버튼 클릭하시고 다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 결산 문제 1번 1번은 보험료 관련된 문제니까 수동결산이고 2번 유가증권 관련된 문제 수동결산 3번 이자, 대여금에 대한 이자 관련된 문제 수동결산 4번은 법인세 비용 입력하는 거 자동결산으로 입력하는 게 편하죠. 문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영업부서에서 사용하는 자동차 보험료에 대한 결산 회계 처리하시오. 단 보험 가입일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말까지니까 보험 계약 기간은 1년이죠. 1년. 보험료 120만 원 7월 1일자 전액 납부했고 비용 처리했대요. 그러면 기말 현재 차기분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는 단기 보험료 비용이 아니죠. 보험료 판관비 없애고 해당 금액은 120만 원 1년치인데 월할 계산하는 거니까 월로 나누어서 계산하시면 2020년 차기분은 2020년 1월부터 6월까지 6개월이죠. 6개월이니까 60이에요. 보험료 비용 없애고 차변에 선급 비용으로 대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60만 원. 문제 3번에 1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클릭하시고 12월 31일자에 차변에 선급 비용 금액은 60만 원. 대변에 보험료 판관비 821번 60만 원. 문제 2번. 다음 자료만 보고 장기 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에 관한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회계 처리를 하시오. 결산일 이전에 행한 회계 처리는 올바르게 이루어졌다. 단기는 2019년도가 됩니다. 전기 취득했고 전기말 시가예요. 그러면 500주에 대해서 전기말에 만원이 12,000원 되었으니까 평가이익이 발생했을 겁니다.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 자본 중 기타 포괄손익 누계 항목이죠. 해당 금액은 500조 곱하기 12,000원에서 만원을 빼시면 얼마가 나와요? 평가이익이 1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2018년 결산일 시가와 2019년 결산일 시가를 비교해서 단기 말의 평가 손익을 인식하는 거죠. 12,000원짜리가 9,000원 되었으니까 이번에는 평가 손실이 됩니다. 평가 손실 500주 곱하기 12,000원 마이너스 9,000원 하시면 금액은 150만 원이 나옵니다. 해당 분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매도 가능증권은 기말에 시가로 평가하는 거니까 시가가 줄었으면은 장부 금액이 작아지겠죠. 대변에 매도 가능증권 150만 원이 되는 거고 장기 투자 목적이니까 투자자산 코드 체계에 있는 178번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 차변에 매도 가능증권 평가손실 150 하려고 봤더니 장부상 뭐가 있어요? 평가이익이 있죠. 평가이익을 우선 상기하시면 돼요.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을 100만 원 우선 상기하시고 차변에 매도 가능증권 평가손실 50만 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에 대변에 매도 가능증권 178 123번 입력하는 거 아니고 투자자산 코드 체계 178번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150만 원 차변에 매도 가능증권 평가이익을 우선 상계하는 거죠. 여기가 100만 원이고 차변에 매도 가능증권 평가손실 50만 원. 문제 3번. 대표이사 박성환에게 일시적으로 자금을 대여하고 있습니다.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결산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가즈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 참조하여 회계 처리하시오. 이자는 수취하지 않았으며 여기에서 약정일이 지나지 않았다. 기말 현재가 약정일이 아니다 라고 유추가 가능하고요. 계정은 미수 수익을 사용한다. 회사 계상한 이자 수익이 얼마냐면 여기 가즈금 등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 상의
회사 계상액 이 금액이에요. 1,380만 원. 수익이 발생되었는데 받지 않았으니까 미수 수익 1,3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원천 징수와 관련된 내용을 문의하시는 분이 있어서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상환 기간 언제 갚겠다, 또 빌려주면서 받기로 한 이자율 등 계약서에 있는 약정이 존재한다. 약정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약정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시면 먼저 약정이 있다. 약정이 있으면 약정에 의한 이자 지급일에 원천 징수하시면 돼요. 약정일에 원천 징수하는 거고, 해당 이자는 비영업 대금이기 때문에 25% 원천 징수하시면 돼요. 여기는 약정일이 아니죠. 약정일이 아닌데 기말에 이렇게 이자 수익 처리했으면 원천 징수 대상이 아니에요. 또 법인세법상 해당 이자 수익도 입금 불산입 항목이 되어집니다. 정말 어려운 내용이에요. 만약에 상환 기간 이자율 등 약정이 없다. 약정이 없을 때 그때 기말에 이자 수익 처리한 거, 이거 입금 불산입, 법인세법상 입금 불산입 항목이고 원천 징수 대상 소득도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는 원천 징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정이 없는 경우 결산서상 이자 수익 처리한 것 입금 불산입 항목이고, 나중에 세무 추정했을 때 입금 불산입 대표자 상여 처분하겠죠. 상여 처분한 거는 법인세 신고일을 원천 징수 시기로 해서 소득세 원천 징수하는 거지 기말에 원천 징수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여기는 원천 징수 의무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관련된 내용 따지면 정말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대여급에 대한 이자, 인정이자, 장부상 회사 계상인 만큼 대변의 이자 수익, 차변의 미수 수익으로 계상하시면 됩니다. 12월 31일자 보시면 3번, 그러니까 어려우면 그냥 무시하시고, 차변의 미수 수익 금액은 1,380만 원, 대변의 이자 수익 1,380만 원, 회사 계상인 만큼만 이렇게 입력하는 것만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 다음 자료 이용하여 법인세 및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납부세액이 150만 원이 있고요. 차감 납부세액이 579만 7,379원이고 또 지방소득세는 77만 9,737원이 됩니다. 합산에 선납세금이 150이 되어 있는 거죠. 먼저 입력하실 때 선납세금 150만 원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 납부할 게 뭐가 있어요? 여기 차감 납부세약, 차감 납부할 법인세에 579만 7,319원에다가 지방소득세 77만 9,737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랑 더하시면 이게 추가 계상액이죠. 추가 계상액이 얼마냐면 657만 7,116원이 되는 겁니다.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재무제표에서 결산 자료 입력 클릭하신 다음에 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 맨 밑에 법인세 등 여기에서 선납세금 150만 원 하시고 추가 계상액 여기에다가 방금 구한 657만 7,116원 입력하시면 법인세 비용이 807만 7,116원으로 확정이 되는 거고 전표 추가 버튼 클릭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법인세와 관련된 내용만 채점 대상이 되는 거죠. 문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와 관련된 다음 무릎에 답하시오. 다음 자료 이용하여 이천지 4번, 200번 주민등록번호 92051215487110 사원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사일 2019년 3월 1일
생산직 근로자 전년도 총급여가 2,300만 원 부양가족 명세도 입력하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최대한 적용받고자 신청하였습니다. 감면은 매월 급여 수령 시 적용이 되는 거고 당사는 중소기업으로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거죠. 근로소득 중에 급여 대장 작성 시 비과세 및 감면을 최대한 적용받는 거예요. 적용받는 거니까 전년도 총급여가 2,300이고 생산직 근로자라면 그러면 야간 근로 비과세 적용을 받으시면 됩니다. 사원 등록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근로소득관리에서 사원 등록을 클릭하신 다음 4번은 200번이고 성명은 이천지 주민등록번호가 920512-1548710 입사년월일 2019년 3월 1일 내국인 이고 주민등록번호 입력했죠. 거주자입니다. 여기에서 생산직 등 여부에서 여 체크하신 다음에 연장근로 비과세 여 선택하시고 전년도 총급여 2,300을 입력하시면 돼요. 최대한 비과세를 적용받는 거니까 문제에서 주소지는 나와 있지 않죠. 여기까지 입력하시고 부양가족 명세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 소득 없으니까 기본 공제되고 자녀도 만 20세 이하이면서 소득 금액 없으니까는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우자 연말 관계 3번 성명은 김배우 내국인 주민등록번호가 91121124578555 배우자 기본 공제 직계 비속 연말 관계 4번 성명은 이 자녀 주민등록번호가 18040244548412 되는 거죠. 자녀 세액공제 받을 수 없어요. 자녀 세액공제는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만 공제받는 거죠. 전년도 출생자이기 때문에 출산, 입양, 세액공제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입력하시면 되고 그리고 추가 사항을 클릭하시면 여기에서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받는 거죠. 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4번이죠. 4번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청년 취업자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한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해당 기업이 중소기업일 것, 그러니까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것, 재직 중일 것, 그리고 두 번째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나이가 15세에서 34세일 것. 해당 근로자 나이를 보시면 27세니까는 해당 사항이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감면 기간. 이게 좀 어려웠죠. 감면 기간은 취득일로부터 5년이에요. 취득일로부터 5년이고 감면 기간을 입력하는 게 이게 어려웠어요. 감면 기간 입력하는 건 최초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라고 되어 있어요. 법문구가. 그러면 취업일자가 언제냐면 2019년 3월 1일이기 때문에 5년이 되는 날은 2024년 3월 1일이 되는 거고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기 때문에 3월 30일까지 입력하는 거죠. 아주 지엽적인 문제였죠. 해당 문제는 틀리라고
낸 문제입니다. 이거 틀리면 이거 한 칸 틀리면 1점이나 뭐 2점 감점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실무상 경험이 있는 분만 맞출 수 있는 거고 뭐 거의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틀리라고 낸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네 번째 감면율. 감면율이 90%예요. 90%. 연간 한도가 있죠. 연간 150만 원까지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했으니까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등록에서 추가사항 클릭하시고 중소기업 취업 감면 여부 선택하신 다음에 감면 기간은 2019년 3월 1일부터 2024년 3월 31일까지 감면율은 여기는 90%예요. 세법이 작년도에 개정되면서 90%가 되는 거죠. 그리고 급여 매월 입력 1번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문제 2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원 김지원 4번 103번 9월 30일 지급한 급여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9월분 급여 자료를 입력하시오. 단 필요한 수당 및 공제 항목은 수정 및 등록을 하고 사용하지 않는 항목은 공제를 부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급여 자료 입력 클릭하시고 9월 급여 내역에서 기본급 식대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예요. 식대는 과세. 직책수당 2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본인 소유 차량을 업무에 이용하고 실비 정산을 받지 않기 때문에 여기는 비과세 적용하시면 되겠죠. 육아수당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와 무관하게 10만원 비과세를 적용받는 겁니다. 육아수당 10만원 비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장기 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은 등급표 대신에 표시된 자료 기준으로 입력하고 소득세 등은 자동 계산한 금액을 따른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급여 자료 입력 메뉴는 들어오자마자 F4 수당 공제 클릭하신 다음에 과세 기본급 여기 사용하죠. 상여는 없었어요. 사용 여부 부로 체크하시고 직책 수당 있죠. 월차 수당 없어요. 여기 부로 하시고 식대는 비과세가 아니고 과세니까는 비과세를 사용하지 않고 밑에 하단에 과세 식대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올라가서 자가운전 보조금 비과세 사용하는 거고 야간 근로 수당 비과세 이거 해당 사항 없죠. 식대 과세고 추가 입력하는 게 비과세죠. 비과세에 육아 수당을 추가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F2 누르신 다음에 유아 Q01 월 10만원 비과세 확인 사용여 공제 등록사항은 잘 등록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귀속 연월 9월 급여 자료 지급일자는 9월 30일이 됩니다. 김지원 사원 입력하는 거죠. 기본급 260만원 직책 수당이 문제에서 20만원 자가운전 보조금 20만원 식대 과세 10만원 육아수당 20만원 중에 10만원만 비과세 10만원은 과세가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15만원 건강보험료 9만원 장기 요양보험료 7,650원 고용보험료 19,500원이고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자동 계산한 금액 그냥 두시면 돼요.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 창 닫으면 정답 처리가 되어지겠습니다. 문제 3번을 보겠습니다. 대주주인 김동성으로부터 운용자금을 차입하고 이에 대한 이자를 매달 지급하죠. 김동성은 금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에요. 여기에서 비영업 대금의 이익 체크하시고 다음의 자료 참조하여 기타 소득자 등록하고
2019년 4월 기속이죠. 4월 기속 이자 소득 자료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 상환 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주주 대여금 2억 4천, 이자율 5% 기속 이자가 100만 원 지급일자는 5월 10일자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타 소득 관리에서 기타 소득자 등록을 선택하신 다음에 코드 100번 성명은 김동성 거주자 여기에서 소득 구분 F2 누르신 다음에 비영업 대금의 이익이니까 122번이 되는 거죠. 내국인 주민 등록번호 72032210521111 소득자죠. F2 누르신 다음에 111번 실명 개인이에요.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자 소득 자료 입력 세 번째 클릭하신 다음에 지급일자가 2019년 5월 10일자 코드란에 커서가 위치되었을 때 F2 눌러서 불러오시면 돼요. 나머진 생략하시고 기속 연월 여기가 5월로 자동 반영이 되었지만은 4월 기속분이라고 문제가 되어 있으므로 04로 고쳐야 되죠. 04로 고치고 또 문제에서 이자율 5%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정 답안에는 이게 생략되었지만 입력해도 틀린 거 아니에요. 금액은 100만 원이고 세율은 25%, 세액 25만 원, 지방소득세 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입력했죠? 그 다음 원천징수 이행상환 신고서 근로소득관리에서 여기 세 번째 클릭하시면 됩니다. 기속기간이 4월달이고 지급기간이 5월달인 거 정기신고 이자소득 여기에 반영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창 닫고 반드시 데이터 저장하셔야 돼요. 예. 문제 5번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기업 회사 코드 851번 회사 변경 851번 변경하시고 하단에 문제 1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 이용하여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와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익계산서상 수익 반영 내용 매출은 제품 매출이 있고 상품 매출이 있고 영업의 수익에서 부산물 매각대가 있고요. 제품 매출과 부산물 매각대는 업종 코드가 동일하죠. 제품 매출에는 직수출이 1억 2,700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부터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코드 맞는지 보시고 851번 대전기업 법인 조정 클릭하신 다음에 수익금액 조정에서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 여기에서 매출 F4 누르신 다음에 제품 매출 13억 8,700 확인 맞죠? 또 여기에서 F4 누르신 다음에 상품 매출 8억 3천 선택하시고 영업의 수익 동그라미 2번 계정 과목 여기에서 F4 누르시고 자비익 부산물 매각대 300만 원 입력하시면 되죠. 가산 차감 되는 내역이 없어요. 여기까지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 수익금액 조정에서 조정 후 수익금액 명세서 클릭하세요. 여기에 먼저 해당 업종 코드 292-203 자동 반영됐고 상품 매출은 515-0502 되는 거죠. 또 부산물 매각 대금은 여기 코드가 같아요. 292-203 따라서 이 300을 여기에 더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13억 8,700에서 300을 더하면 얼마다? 그렇죠. 13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라인은 삭제. 전체 삭제하는 게 아니고 라인 삭제는 여기에요. 동그라미 X에 X. 그 다음 제품 매출의 직수출
여기가 1억 2,700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생산품 13억 9천에서 1억 2,700을 빼시면 그러면 이 금액은 12억 6,300이 됩니다. 수익 상품의 이 금액이 오면 이 금액을 다시 동그라미 7번으로 넘기는 거죠. 넘길 때에는 동그라미 6번 수익 상품 여기 마우스 클릭하시고 키보드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 상단에 과세 표준과 수익 금액 차액 검토 먼저 불러와야 되겠죠. 이렇게 불러오시고 차액이 6천이에요. 6천 내역이 어디 있다? 여기 있는 거죠. 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가 그래요. 여기에서 기기장치 매각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만 법인세법상 수익 금액이 아니에요. 따라서 여기는 플러스로 입력하는 거고 사업상 증여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에 포함되지만 법인세법상 수익 금액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 더하는 거죠. 또 이와 관련된 내용, 사업상 증여네요. 사업상 증여와 관련된 회계 처리는 이렇게 되는 거 이거 알고 계시죠? 5천과 100을 어디에서? 과세 표준과 수익 금액 차액 검토에서 자산 매각, 고정자산 매각 여기에다가 플러스 5천을 입력하시고 또 사업상 증여 여기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1,000만 원 입력하시면 차익 금액 빨간색 금액이 사라지게 됩니다. 입력을 완료하였으면 상단에 F11 저장 클릭하시고 다음 문제를 풀겠습니다. 문제 2번. 당사는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고 감가상각비 조정 메뉴에서 고정자산을 등록하고 물음 첫 번째 미상각분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사항도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이하게 전기말 고정자산 대장이 있고요. 단기말 고정자산 대장이 있습니다. 먼저 101번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이 1,000만 원이고 단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이 5천이기 때문에 1년간 감가상각 누계액 증가한 게 얼마죠? 그렇죠. 감가상각 누계액 건물 증가한 게 4천만 원이에요. 그 밑에 보시면 단기에 본사 사옥의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 1,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자본적 지출 자산 처리했으니까는 6억에서 1,500 더해서 6억 1,500이 되는 거죠. 단기에 건물에 대한 전기분 시인 부족액을 다음과 같이 수정 분계하였다. 전기오류 수정 손실 이익잉여금 1,000만 원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 1,000만 원 그러니까 장부상 차변에 전기오류 수정 손실 여기 1,000만 원이 되는 거고 나머지는 감가상각비가 되는 거죠. 3,000만 원 이렇게 회계상 이익잉여금 처리했는데 법인세법상 이건 감가상각비 손금이에요. 따라서 관련된 세무조정사항을 보시면 손금산입 전기오류 수정 손실 1,000만 원 소득 처분은 기타가 되는 거죠. 수업 시간에 여러 번 강조 말씀을 드렸어요. 회사 계상액은 이것만큼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회사 계상 건물 감가상각비는 얼마예요? 그렇죠. 이 금액까지 포함된 4천을 입력하시면 돼요. 이 금액을 회사 계상액 란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 연수는 상기 자료에 제시된 내용으로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였습니다. 또 감가상각 방법 및 내용 연수는 법인세법상 기준을 적용하시면 되겠죠. 다시 올라가서 확인해 보니까 일단 건물부터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가상각비 조정에서 고정자산 등록을 클릭하시고 먼저 첫 번째 건물 코드가 101번이에요. 101번 자산명은 본사 사옥 취득 연월일 2018년 1월 1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죠?
본사 사옥 코드 당기 이전에 취득했을 때 취득가액이 6억입니다. 6억. 이고 전기말 상각 누계액은 1,000만 원이고 내용연수 30년 감가상각 방법 정해법 자본조 지출 1,500까지 입력을 하시면 돼요. 먼저 기초가액 당기 이전에 취득했을 때 그 취득가액을 입력하는 거죠. 전기말 상각 누계액은 1,000만 원이 되어집니다. 당기 중 자본적 지출액은 4번란에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가 1,500만 원이 되는 거고 감가상각 방법 정해법 내용연수 30년이 되는 거죠. 본사 사옥이니까 경비 구분 6번이 되겠습니다. 또 회사 계상액 여기에 입력하는 건 얼마? 그렇죠. 4천만 원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많이 틀렸을 거예요. 보시면 1,000만 원과 5천의 차이니까 4천이고 4천에다가 여기 전기오류 수정 손실 1,000 더해서 5천을 입력하는 게 아니에요. 1,000만 원까지 포함된 게 4천이기 때문에 회사 계상액은 얼마? 그렇죠. 4천만 원만 입력하는 게 이 문제의 함정이었습니다. 좀 어려웠죠?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그 다음 두 번째 기기장치 자산명 밀링 취득일자 단기에 취득했네요. 취득가액 3천만 원, 단기말 감가상각 누계액 1,000만 원. 그러면 기기장치에 대한 회사 계상액은 얼마다? 그렇죠. 1,000만 원을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내용연수 3년인데 해당 내용연수는 기준 내용연수가 50% 이상 경과한 중고자산 취득이니까 기장치는 기준 내용연수가 6년이에요. 6년의 절반. 이거는 뭐 암기할 게 아니고요. 이거에 이제 절반이 여기 반영된 거니까 3년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은 정률법이고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기장치 클릭하신 다음에 코드 번호는 102 자산명은 밀링 2019년 7월 1일 취득했고 삼각 방법은 정률법 단기 취득했죠. 단기 중 취득했으면 취득원가는 4번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금액이 3천만 원 내용연수 3년이고 경비 구분은 제조예요. 제조니까 1번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에서 회사 계상액 사용자 수정 1,0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는 거죠. 입력이 되었으면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러오기 정률법 밀링 밑에 보시면 밑에 상각 부인액이 52만 원이 있습니다. 관련된 세무 조정사항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 등록 직접 입력하신 다음에 기계 장치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52만 원 유보 발생으로 입력하면 되는 거죠. 두 번째 정해법 건물이에요. 건물 여기도 밑에 보니까는 상각 부인액이 1,909만 원이 있습니다. 손금 불산입 유보 발생으로 소득 처분하시면 되는 거죠. 건물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 190900000 유보 발생하시고 건물 관련된 전기오류 수정 손실 손금 산입 1,000만 원 기타 하셔야 되겠죠. 전기오류 수정 손실 1,000만 원 소득 처분은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3번 당사의 세금과 공과금 계정별 원장을 조회하여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 조정을 소득금액 조정합계표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 조정은 각 건별로 행하는 것으로 한다. 아래 항목 중에 다른 세무 조정 명세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관련 조정 명세서에서 정상 처리되었다고 가정할 것.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를 조회하시면 국민연금, 회사부담금, 송금 맞죠? 산재보험료, 손금이고요. 부가치세, 신고, 불성자산세, 여기는 손금, 불산입, 기타 사회유출로 소득 처분하시면 돼요. 대표이사, 개인 용도의 세금은 사업 무관이기 때문에 손금, 불산입이고 대표자한테 기속되므로 소득 처분은 상여가 됩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송금이고 토지에 대한 개발 부담금은 토지의 원가에 가산되어지니까 손금, 불산입, 여기는 유보 발생이 되어지는 거죠. 토지 나오면 긴장하셔야 돼요. 취득세, 개발 부담금, 손금, 불산입, 유보 발생이죠. 손금이 아니에요. 취득 원가에 가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주차 위반 과태료, 여기 손금, 불산입, 기속자가 국가죠. 기타 사회유출, 건강보험료, 연체료, 손금이고요. 건강보험료, 연체 가산금은 관련 법에 의한 벌금이기 때문에 손금, 불산입이지만 연체 기간에 따른 연체 이자는 손금, 산입이 되어지는 겁니다. 대주주가 부담해야 될 세금, 이거는 업무 무관이죠. 사업 무관이기 때문에 손금, 불산입이고 주주에게 기속되니까 소득 처분은 배당이 되겠습니다. 적시자 회비 송금이죠. 따라서 손금, 불산입 항목은 이렇게 5가지가 되겠습니다. 과목별 세무 수정에서 여기에서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클릭하신 다음에 먼저 불러오셔야 돼요.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확인하시고 손금, 불산입 항목 다시 한번 보시면 산재보험료 손금, 국민연금 손금, 여기 손금, 불산입 1번이죠. 대표이사 업무무관 1번, 토지 원가 1번, 주차 위반 과태료 손금, 불산입, 대주주 세금 업무무관 1번, 손금, 불산입 이렇게 하신 다음에 F3 조정 등록하시고 여기에서 직접 입력 누른 다음에 손금, 불산입 항목을 차근차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 불성실 가산세 금액은 30만원, 손금, 불산입, 기타 사회유출, 대표이사 주택 종합 부동산세 금액은 300만원, 상여 4번이죠. 토지에 대한 개발 부담금 금액은 100만원이고 유보 발생이죠. 주차 위반 과태료 손금, 불산입 금액 50만원, 기타 사유유출, 대주주 주식 양도분에 대한 증권 거래세 금액은 여기가 10만원이 됩니다. 소득처분은 기속자가 주주니까는 배당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이 맞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 볼게요. 맞네요.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종료하시고 저장. 문제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 이용하여 기부금 조정 명세서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 조정사항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하시오. 세무 조정 시 반드시 소득 처분할 것 2018년도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에서 보면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1,000만원이 있습니다. 전년도 지출한 기부금은 전액 지정 기부금이고요. 2019년 결산서 재무제표에 반영된 기부금은 다음과 같네요. 이재민 구호금품 법정 기부금 맞아요. 불우이웃 돕기는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2018년도에 세법이 개정되어서 비지정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기본 이론 시간에 강조 많이 했죠. 별도의 언급이 없으면 불우이웃 돕기는 비지정 기부금이에요. 출제위원이 잘못 출제했습니다. 지정 기부금이라고 확정 답안이 발표되었는데 아니에요. 비지정 기부금이죠. 만약에 사회복지법인, 즉 지정 기부금 단체에 대한 불우이웃 돕기 기부금은 지정 기부금이 맞는데 해당 단체가 언급이 되지 않았으면은 그냥 불우이웃 돕기 기부금은 비지정 기부금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비지정 기부금으로 이렇게 답이 또 추가되었죠. 그러니까
불유토끼는 뭐 지정기부금도 정답 처리가 되었고 비지정기부금으로 해도 정답 처리가 되었습니다. 원칙은 비지정이에요. 그냥 출제위원회 의도에 맞게 이거를 고칠게요. 그냥 이거를 그냥 이렇게 사회복지법인 기부금으로 이렇게 사회복지법인에 불유토끼 기부금 이렇게 해서 이거를 지정기부금으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확정 답안은 불유토끼 기부금 지정으로 해도 정답 처리가 되었고 비지정으로 해도 정답 처리가 되었지만 문제를 수정할게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불유토끼 기부금으로 해서 지정기부금으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발전기금,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 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 500만 원. 2019년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등 관련 세무 조정 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기존에 입력된 자료 무시하시면 됩니다.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이 2억 5천이고 위에서 제시한 기부금 관련 사항을 제외한 세무 조정 사항은 다음과 같죠. 가산 조정이 1억 2,500인데 여기에서 마을발전기금,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 더하셔야 돼. 이렇게 500을 더하면 금액은 1억 3천이 됩니다. 1억 3천. 손금산입, 입금불산입, 차감 조정이 5,500이죠. 이거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기부금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러오기. 여기를 그냥 이렇게 고치도록 할게요. 사회복지법인 이렇게. 그러면 지정기부금 맞는 거죠. 이재민 구호금품은 여기는 법정기부금이고 마을발전기부금, 비지정기부금, 그 밖의 기부금 기타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상단 F3 조정 등록하시고 직접 입력. 비지정기부금 500만 원, 손금불산입, 기타 사회 유출이 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밑에 소득금액 확정, 여기에서 새로 작성하는 거니까 수정. 결산서상 당기순이익 2억 5천이 맞고 입금산입은 여기가 1억 3천이죠. 손금산입은 문제에서 제시된 금액이 5,500입니다. 소득금액 합계가 3억 7천 입력한 다음에 기부금 조정 클릭하시고 문제에서 2월 결손금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법정 기부금 한도액이 1억 8,500인데 법정 기부금이 1,500이죠. 따라서 한도 내 기부금이니까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지정기부금 손금 산입 한도액은 3,550인데 지정기부금 해당 금액이 3,000이에요. 3,000이죠. 그러면 지정기부금도 한도 내에 있기 때문에 전액 손금 인정받는 거고 만약에 전기 2월 된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액이 있다. 한도 초과액만큼 손금 산입 추인도 가능해요. 그쵸? 금액의 범위는 얼마? 550 범위 내에서 전기 2월 지정기부금 한도 초과 2월에 손금 산입 추인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기부금 2월액 명세를 작성하시면 되는 거죠. 2018년도 지정기부금 키보드 3번이고 2018년도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상 한도 초과액이 1,000만 원이었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과 550 중 작은 금액만 해당 연도 손금 추인이 되는 거니까 여기 입력하는 금액은 얼마? 그렇죠. 550이 되는 거죠. 전기 2월액과 한도 미달액 중에 작은 금액만 손금 추인이 가능합니다. 550 입력하시고 상단에 F11 저장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5번. 다음 자료 통하여 법인세법상 가산세 계산서 작성을 해볼게요. 또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완성하시면 됩니다. 당사는 중소기업이며 세율은 현행 세율을 적용하고
안 문제와 불러온 자료들은 무시하세요. 아래 자료만을 참고하여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가산세액 명세서 보시면 2019년 1기분이면 1월 1일부터 3월 말까지 제출 기한 언제까지예요? 그렇죠. 4월 10일까지죠. 제출 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제출되었죠. 3개월 이내는 7월 10일이니까 7월 10일 이내 제출되었으면 가산세 50% 감면 규정을 받습니다. 따라서 가산세는 4천만 원 곱하기 1% 곱하기 50% 감면을 받으니까는 해당 금액은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가산세. 당사가 지출한 경비 중 3만 원 초과 금액으로서 정규 증빙 자료 수취하지 못한 금액이 2천이에요. 그러면 2천만 원의 2% 증빙 불비 가산세가 있습니다. 여기가 40만 원. 가산세액 명세서를 먼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조정 2에서 가산세 계산서, 여기에서 미제출 가산세 탭 클릭하신 다음에 지출 증명 서류 미수치 가산세, 해당 금액은 2천만 원의 2% 40만 원, 또 지급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기준 금액은 4천만 원이고 0.5%가 되는 거죠. 따라서 금액은 20만 원. 가산세 합계는 60이 되겠습니다. 60 저장. 문제에서 가산세가 여기와 여기니까 더하면 60이 되는 거죠. 다시 올라가셔서 손익계산서 1부분 법인세 비용 1천만 원. 무조건 손금 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이 되는 거죠. 이걸 제외한 입금 산입 보면 신용카드 등 미사용액, 여기 손금 불산입이 되는 거고, 소득 처분은 기타 사회 유출이죠. 퇴직급여 충당금 한도 초과액, 손금 불산입, 여기는 유보 발생이에요. 접대비 한도 초과액, 손금 불산입, 기타 사유 유출, 퇴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 손금 불산입, 유보 발생이 되는 거죠. 소득 처분은 학습 목적상 그냥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에다가 플러스 법인세 비용 1천만 원 더해서 입금 산입, 손금 불산입, 가산 조정되는 금액이 2,24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손금 산입 관련 대손 충당금 과다 환입액, 이게 손금 산입이 되는 거고, 유보 감소죠. 전기말 대손 충당금 한도 초과액은 다음 기 무조건 자동 추인이에요. 마찬가지 전기 재고자산 평가 감도 무조건 자동 추인 유보 감소가 되는 거고,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자동 추인 된다고 수업 시간에 강조 많이 했어요. 법인세 과호 납금과 환급이자, 법인세는 손금 불산입, 이거 다시 돌려받는 건 입금 불산입, 환급 이자는 보상 성격이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 따라서 10만 원 포함해서 다 입금 불산입이 되는 거죠. 입금 불산입, 손금 산입 70만 원이 되는 거고, 소득 처분은 기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500 더하기 70 더하기 600 하니까 손금 산입은 1170이 맞는 거죠. 이렇게 해석만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2월 결손금 관련 자료 발생 연도가 2016년도 300, 2017년도 200, 2018년도 100이에요. 2009년 1월 1일 이후 2월 결손금은 10년간 2월 공제되기 때문에 2019년 기준 발생연도 16년, 17년, 18년은 다 2월 결손금 공제가 가능해요. 가학사업연도 소득금액이 있으면 공제 가능하죠. 따라서 300 더하기 200 더하기 100이니까는 여기가 600이 됩니다. 밑에 보시면 세액 공제 및 세액 감면,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감면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고요. 연구 인력 개발비 세액 공제는 최저한세 대상이 아니죠. 최저한세 따져보겠습니다. 기납부세액 관련 자료, 단계 법인세 중간 인납세액이 5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또
원천 징수세액은 법인세법상 관련 서식인 원천납부세액 명세서 조회하래요. 조회를 해볼게요. 조회하면 이자 소득에 대한 원천 징수세액이 7만 원이 있네요. 그렇죠? 여기에 7만 원 확인하시고 적으세요. 금액 7만 원. 이 금액이 7만 원이죠. 그러면 다시 차근차근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액 계산 및 신고서에서 법인세,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 클릭하시고 먼저 당기 순이익이 손익계산서 당기 순이익이 여기가 1억 4천이죠. 입금 산입이 2,240만 원이고 손금 산입이 1,170만 원이 됩니다. 그 밑에 2월 결손금 여기가 600이고 그 다음 저장 클릭하세요. 하신 다음에 최저한세 불러올게요. 최저한세 조정 계산서 최저한세를 무시해라 라는 언급이 없으면 한번 불러오셔야 돼요. 원칙 불러오기 하신 다음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 중소기업 특별세 감면이 여기가 100이죠. 감면 후 세액이 최저한세보다 크기 때문에 감면 배제되는 금액이 있다 없다? 없어요. 저장 감면 배제되는 금액이 없기 때문에 최저한세 적용 대상 감면세액 100만 원 다 입력하시면 되고 최저한세 적용 제외 공제세액이 연구 인력 개발 세공제 400이 됩니다. 기납부세에서 중간 애납세 여기가 500이고 원천 납부세액은 원천 납부세액 명세서 조회하시면 금액은 7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빙 관련 자료에서 가산세 있었죠. 우리 차근차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차근차근 문제를 다시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가산세 여기가 124번 60만 원 하시면 차가감 납부할 세액은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입력이 완료되었으면 상단에 F11 저장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85회 전산세무 1급 실무 해설 특강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